이제 네가 내게 한 짓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기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 50살입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며 케이크를 예약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 민주는 그날도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요. 저는 익숙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엔 일찍 와요. 기념일이잖아요. 응, 알았어. 일찍 들어올게. 저녁 6시, 7시, 8시.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고 케이크의 초는 녹아내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 여보, 당신 여자 있죠? 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쳤어. 너와의 결혼이 다 지겹다고. 25년을 함께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희라는 여자야. 28살.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 있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들은 어쩔 건데요? 다 컸잖아. 이해할 거야. 이틀 뒤 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을 나선 지 1시간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 단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실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새벽 3시 술에 취한 채 거울을 봤습니다. 50살을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공짜로 넘어갈 순 없어. 저는 그날 밤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저는 그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모르는 계좌로 이체된 기록.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 박 형사는 40대 후반의 노련한 남자였습니다. 의뢰인의 70%가 부인들입니다. 제대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각오하세요. 보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서희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임신한 서희의 배를 쓰다듬는 남편의 모습. 임신했다고요? 네.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도 하나 얻어줬습니다. 전세 5억입니다. 저는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비자금 약 30억입니다. 불법 하도급, 안전규정 위반, 뇌물공여, 증거가 확실합니다. 30억이라는 숫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자료면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18살 아들이 엄마를 위로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국세청, 검찰청, 그리고 언론사.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애들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낼게. 집은 네 명의로 해뒀으니 네 마음대로 해. 100만 원. 25년의 값이 매달 100만 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한 짓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복수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검찰이 남편의 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건설업계 비리 의혹, 건설 대표 긴급 체포.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저 뉴스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남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횡령 30억, 탈세 15억, 뇌물 공여까지. 일주일 뒤 서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저 좀 만나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대 앞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희는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다만 그녀의 배는 확연히 불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내 남편의 아이를 배에 품고 와서. 제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땐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가 연락이 안 돼요. 오피스텔 월세도 밀렸고 생활비도 없어서. 아, 그렇군요. 돈이 필요해서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제발요.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서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임신한 그녀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이제 다 끝났어요. 회사는 파산할 거고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을 겁니다. 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불쌍하긴 해요. 충고 하나 해줄게요. 지금이라도 혼자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세요. 카페를 나서는데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사모님은 행복하세요? 복수하면 행복해지나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 남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남편은 초라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 출소하면 잘할게. 다시 예전처럼. 당신은 이제야 후회하는 거죠. 모든 걸 잃고 나서. 하지만 나는 이미 당신을 잃었어요. 저는 그를 뿌리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판결은 징역 7년 집행유예 없음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이었습니다. 남편이 수감된 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텅 빈 거실에서. 취하면 잠이 올 줄 알았는데 대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대학교 축제에서 만난 그 남자.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청년. 지연아, 나랑 결혼해줄래? 꼭 행복하게 해줄게. 30살 처자의 수아를 낳던 날.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붙잡고 울던 그 사람.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40살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을까요? 25년의 기억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딸 수아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엄마 매일 울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면회 가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하지 않아? 제대로 끝내려면. 일주일 뒤 저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랬어요? 왜 날 버렸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지겨워요. 이유를 말해줘요. 난 무서웠어. 늙어가는 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무서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늙어 있더라. 그때 서희를 만났어. 그 여자랑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 그래서 25년을 버린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런데 지연아, 너는 이제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넌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지연아, 넌 날 사랑했었어.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복수는 끝났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잔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했을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수감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감자 박민준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족분께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살 시도였습니다. 목을 매려고 했는데 다행히 발견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매일 밤 내 얼굴이 보여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다만 내가 너무 약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마지막 부탁이야. 서희 좀 도와줘. 아이는 죄가 없잖아.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요? 부탁이야. 네가 아니면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사모님, 왜 여기 와 있어요? 민준 씨가 죽는다고 들었어요. 서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서희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언제 낳아요? 다음 달이요. 준비는 됐어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출산 비용, 그리고 당분간 생활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준이랑 완전히 연을 끊어요. 사모님 왜? 나도 몰라요. 다만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서희는 제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100일 사진.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서희 만났어. 고마워. 나 한 가지 편지 썼어. 변호사가 전달해 줄 거야. 꼭 읽어줘. 며칠 뒤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감자 박민준 씨가 방금 사망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가족들만, 몇몇 친구들만.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25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라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매일 밤 생각했어.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넌 완벽한 아내였어. 가난한 나를 선택해줬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끝까지 믿어줬어. 그런 너를 배신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지연아, 복수는 성공했어?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너가 원했던 대로 됐어. 하지만 지연아, 너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복수가 끝나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했었으니까. 25년은 거짓이 아니었어. 처음 너를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이것만은 알아줘. 그래도 널 사랑했다. 민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당신도 비겁한 사람이네요. 죽어서까지 날 흔들다니.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25년의 결혼, 25회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 복수는 이겼지만 사랑은 졌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이 모든 일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도 공허함도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저는 가끔 서희에게 생활비를 보냅니다. 딸 수아는 취직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가끔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그리고 옵니다. 여전히 그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둘 다겠죠. 복수가 끝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계절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인생도 계속됩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복수와 사랑, 배신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뿐입니다. 복수하기 전에 정말 그게 원하는 건지 깊이 생각하세요. 복수가 끝나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